현대위와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실리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회전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 추이 데이터 긴 화살이라는 비율을 해 봤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6,900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3.8%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8.3%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증가면은 재고가 증가하는데 크게 이 감소했다는 것은 좀 독특한 이 사태다,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15.3%가 증가했으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액이 떨어졌고 판매 관리비 뭐 거의 뭐 변동 없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864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5.5%가 감소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네요. 여기다가 이런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전 세계 이념 사상에 관계없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원가 회계로 손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에 재고의 감소는 바람직한 것일까? 어,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다른 세계는 없는가? 이렇게 이제 또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있다. 그게 뭐냐? 에, 스루풋 회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조 원대로서 16.1%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더 증가했으니까 여기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수르프 금액은 3.6%그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지만은 수르프율, 마진율은 1.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떨어지고 수르픈 영업이익은 947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8%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82억 8,5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계, 어너더 월드라는 게 스루풋 월드가 있다라고 제가 좀 표현해 봤습니다. 매출 증가로 재고가 감소했다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이익이 납니다. 이것이 상식의 세계 아니겠는가?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어요. 매출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재고를 더 팔았다는 얘기니까 재고가 주는 것은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증가하는데 재고가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생산을 더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또 비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요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 현대위아도 그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WCAI의 상품에는 원래 가공비가 배부 안 되지만은 포괄적으로 그 묶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제품 상품을 묶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총체적인 입장에서는 이 그 WCAI에 넣어서 보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그 6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난 겁니다. 이 683억 원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재고 감소는 바람직한 결과인데 문제는 평가 손실액이 너무 많다. 재고를 더 줄이는 효과로 인해 원가 손익이 낮게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상에 때를 쓸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꼬집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 연초에 그 평가 손실 누적액이 281억이었는데 6개월 만에 406억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표현에서 마이너스라는 것은 평가 손실액이 124억이나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격을 줄였다는 얘기는 원가액에서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니까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영업이익은 내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에, 그 재고가 이 감소하면서 원가 회계의 로직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어, 뭐 기대만큼 이익이 안 났으니까 더 가격을 완성차 메이커한테 현대 위아니까 현대차나 기아에다가 가격 좀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재고의 양면성, 야누스적인 성질을 비유를 해 본 것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이제 항상 관심사항이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되겠어요. 이것이 14.8% 증가했고, 두 가지를 합친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6.4%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비가 12%로 0.6% 하락했어요. 그럼 재료 비율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도 이것을 보고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갭이 있는데 뭐 크진 않습니다. 42억,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되겠는데, 이 회사는 BWCAA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임을 나타낸다. 영업이익 성과를 갭만큼 또 왜곡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WCAI로 하지 그 현대차나 기아는 WCAI로 모기업은 하는데 왜 이렇게 회사마다 따로 놀까? 왜 표준화를 못할까? 동일한 그 표준으로서 성과를 평가해야 서로 이해를 하기 좋고 가격 협상이나 이런 게 좀 바람직할 텐데, 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어떤 그 원가, 그러니까 원가가 완전히 아직도 수백 년 가까이 되는데, 200년 가까이 됐는데도 완전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금액은 일치하는데, 여기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갭이 124억 원이나 있어요. 이걸 현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재고가 줄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읽습니다. 516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516억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641억 원이나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4억 원이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평가 손실이 124억 원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이 평가 손실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시가 평가? 이런 거는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회계 기준들이 얘기를 하는데, 재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이동평균법들을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6개월간의 그 가격 변동이 다 이동평균, 그리고 작년에 넘어온 재고도 결국 이동평균으로 희석이 평준화 됩니다. 때문에 과연 재고 자산의 그 평가 손실 작업이 필요한지는 계속 저는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종이 모델 아웃됐다든가 뭐 또는 재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악성 재고가 됐다든지 진부화된 재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평가 손실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폐기 손실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폐기 손실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가 손실 작업은 재고 자산에 관한 한 금융 자산은 시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은 재고 자산만큼은 손실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좀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운영 비용에서 인건비가 168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9.6%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19명 증가했고 2,943명이 그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연말까지 1억 1,480만 원의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8.9% 인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보다는 높은 급여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보다는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해가 되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20.1로서 재고가 감소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쓰르픈율은 1.7% 하락을 했어요.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 뭐 컨설팅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면은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재고자산 회전율을 올리세요. 라고 경영평가 지표로 얘기하는데 자, 이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이익은 적게 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한국이 디프레이션에 지금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 떨어졌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많이 좀 갚았네요. 4.7%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2.6%로 마이너스 2.6% 같아 4.8%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요 위에서부터 말씀드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과 수르픈율 하락 역방향이니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그 현대위아가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 봤듯이 1, 2차 원재료 상승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이런 모순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으려는지 더 좀 전개를 해 보도록 하죠. 어, 그래서 많이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결론 같은 거를 집약한 사보면 매트릭스 표인데요. 그 현대 위안은 여기 그 굵은 테두리 안에 것에 해당하겠습니다. 회전율은 상승했는데 스로픈율은 하락했다. 이런 경우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인데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 판매 가격 하락 여러 개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래 찾아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이긴 합니다. 가중 평균을 할 만한 품목별 매출 비중이 없는데 제가 그 겉표지에 에, 그 데이터가 너무 긴 화살이다 그러면은 현대 위아가 원재료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기초 소재는 아닐 겁니다. 기초 원자재는 아닐 거예요. 현대차하고 기아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가 직접 구매하는 그 직전 그 원재료가 뭐냐 이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줘야 되는데 거창하게 기초 원재료 알루미늄, 구리, 철광석, 특수강 이런 거로 했어요. 그냥 좋다 이게요. 그건 인정하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반증 추론은 되는데 아직 모순은 해결이 안 되죠. 어, 그리고 제품 가격들도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0.3% 증가니까 뭐 가격을 오래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 추론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증은 실패이니까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재고 평가 그 이 평가 손실이 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충분 조건 논리도표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그 이 반증은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입증은 검사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순방향 데이터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되고 역방향 데이터가 확인이, 이, 역방향도 아니죠. 하락했다고 보는데, 다 상승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모순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인 입장이라면은 입증을 위해서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찾는다면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투명성 법정에 좀 제출해서 변호를 해보는 거로,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재고 흐름도에 의해서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변동 범위를 아까 전체 재고자산인데 WCAI로 완전히 표준화해 줘야 된다. 이렇게 현대 위아에 얘기를 해 주고 싶네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7조 2,500억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계획바대하는 그 한 500억 정도 이익이 주는 것은 재고가 감소가 계속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옵니다. 결산을 하면은 이 제한서라는 것은 견적을 낼 때 이게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견적은 아마 이렇게 날 거예요. 생산 재료비 얼마 들어가고 가공비 얼마 들어가고 판관비 얼마 들어가서 이익도 우리가 몇 프로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이익률 이런 데서 좀 따져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계열사니까 많이 안 깎고 좋다. 725만 원에 하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 예상보다는 이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계획만큼 이익을 내려면 매출을 3%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량을 더 달라고 해서 뭐 그 완성차 메이커에서 물량을 더 줄 수 있으려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물량을 못 올린다면은 재고를 거꾸로 28%를 올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력할 필요 없이 2천억의 이익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 위안은 재고를 늘리면 되는 건데 이게 원가 회계의 모순인 거죠. 재고 안 늘리고 줄이라는 명령을 받아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늘린 거겠죠.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원가 회계에는 이런 의사결정의 혼동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스루퍼 패러다임은 아까 그 단가 계약으로 그 비율을 하면은 730만 원으로서 비싸게 나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영업이익 예측은 그 10만 원 선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익을 한 20만 원 선까지 올려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6.7% 증분을 시킵니다. 4.3. 그래서 실제 매출액이 7조 한 7,900억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매출 상승 효과를 얻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고 회전율이 여러 가지 그 상승이 자금 부담이 없어지고 이자 나가는 것도 줄여주고 창고 면적의 활용도도 높고 시간 속도도 빨라지고 뭐 등등 해가지고 간접적인 효과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 결산을 하게 되면은 한 그 18만 8천 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매출이 7조 7,900억 정도 하고 1,88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여기서 보면은 에, 아까 원가 회계는 그 주로 안 깎았는데 이게 제한가가 738만 원 아니에요. 근데 8만 원을 깎으면 너무 많이 깎았다. 그래서 이 나온 대로 계산을 해 보면은
원래 13만 원 정도를 더 이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분면으로 정리가 가능한 건데 재고가 감소했으면은 수루풋 회계 쪽에서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재고 회전율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회계보다. 그리고 판매이익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루풋 회계는 디프레이션 시기에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5만 7천 원으로서 연초보다 7,55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장부 가격 대비 47%뿐이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주가는 더 올라도 뭐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영 성과는 약간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7%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이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이 11.16%면 작은 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눈에 띕니다. 여기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외국인 투자 기관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현대 위아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